예, 자, 토마토 투자자분의 박준영 영입니다. 마감 클래스, 오늘은 박준영 운영위원과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2월달 시장 최악인 한 달을 보냈죠. 한 달을 보내고 오늘 3월 첫날인데, 자, 그래도 약간의 안심할 수 있는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위기 다음에 기회라고 그랬거든요. 지난주까지 이제 위기 대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오늘은 약간 어떤 기회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분 자체가 양시장의 어떤 반등을 이끄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악재는 여전히 진행 중인 악재라고 좀 봐야 되겠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오전 중으로 460여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지난 주말에 800여 명, 그 다음에 일요일 날 500여 명, 오늘 또 거의 한 6, 700명 가까이 증가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가 반등이 나온 부분 자체는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파월 의장이 적극적인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고, 현재 미국 시장에 국채 선물 기준으로 본다면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좀 반영되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 흐름 자체는 지난주에 어떤 미국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어떤 우려감과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장 출발은 나쁘진 않았었지만은 곧바로 하락이 좀 전환이 좀 되면서, 특히 일본 시장이 장중에 크게 좀 하락을 좀 하면서 10시 반 정도 전후에서 일본 쪽에서 호재가 좀 나왔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 자산 매입을 통한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 통해서 금융시장과 경기를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되면서 10시 반 전후로 해서 국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좀 발표가 좀 되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 부분 자체가 완화가 좀 되면서 지수가 반등을 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지수 코스피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오늘 2000포인트, 약 2002포인트 반등한 상태에서 상승폭의 거의 반 정도를 되돌림한 상태에서 끝난 게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2000포인트를 좀 빠르게 회복이 좀 됐다. 이렇던 부분, 오늘 보내본 부분 자체는 이 부분에다가 워낙 지난 주간 단위로 코스피 수가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차트를 자주 보진 않지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제가 염두에 두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일 이격도거든요. 20일 이격도라는 자체는 21동 평균선에서 얼마만큼 멀어져 있느냐. 이격이라는 자체는 많이 떨어지면 다시 붙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기준에서 20일 이격도가 92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92 정도 내려가는 경우는요. 여기 이격이죠. 여기 이격인데 이게 파란색인데 이격이 92 정도 내려가는 경우는 3년 정도에 한 번씩 나옵니다. 95 정도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지난 주간 단위 하락 자체가 거의 2, 3년 만에 한 번 나올 정도로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 이런 국면 쪽에서는 거의 어김없이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 반등이 나면서 이격도가 이제 막 93, 4 정도까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도 95 아래에서는 여전히 낙폭 과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중국 시장도 지난주에 지표들이 워낙 안 좋게 나왔었는데, 뭐 PMI, 차이신 지표 지표라든가 국가통계청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가 뭐 쇼킹할 정도로 안 좋게 나왔지만, 이것 자체도 위기지만은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할 거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오늘 위기 다음에 기회로 재료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두 번째 부분 자체는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를 했지만 환율입니다.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오늘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 무려 거의 한 8천억 가까운 매도를 했어요. 거의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주 목요일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평균 거의 한 8천억 가까운 매도를 좀 하면서 거의 한 4조 원을 넘게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 오늘 또 매도가 나왔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원달러 환율이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무려 20원이 떨어졌어요. 제가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또 20원 떨어지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율로 봐서는 거의 고점을 찍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환율과 종합주가지수는 거의 맞물려 가거든요. 환율이 상승한 국면 쪽에서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기 쉽지 않는데, 환율이 강하게 1220원대에서 며칠 동안 저항을 좀 받고 오늘 급락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환율이 이제 고점을 찍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 자체도 99.5 레벨에서 지금 98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코스피 수가 좀 막판에 외국인 매도 물량에 따라서 밀렸지만은 환율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외국인 수급을 좀
약간의 긍정적으로 매도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보다 최근에 7, 8천억 매도 규모보다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또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의 흐름 자체는 코스닥 시장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에 약간의 흔들림이 나왔지만은 종가까지 코스피는 상승분은 거의 반 정도 되는 나왔지만은 코스닥 시장은 종가가 거의 고점을 끝났어요. 그렇죠?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본래 이런 불확성이 제기가 될 때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번 시장 자체는 하락률도 코스피가 덜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3% 빠졌지만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 올해 11%밖에 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 시장 자체가 코스피보다 거의 3배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수급적으로 코스피는 대규모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왔는 반면에 오늘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의 1,000억대 가까운 쌍끌이 매수가 유입됐어요. 여기다가 코스닥 시장과 관련된 약간 긍정적인 그런 기사가 떴어요. 그렇죠? 공매도와 관련해 가지고 금융감독원 쪽에서 홍콩식 공매도 제한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는 공매도는 허용을 하겠지만은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매매하고 있는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좀 제한시키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근데 금융위 쪽에서 약간 또 반대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의 흐름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의 특징 자체는 결국은 반도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것 자체는 하이닉스가 오늘 4.8%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반도체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던 자체는 전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2월달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수출이 반도체 때문에 4.5%인가요?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거죠. 특히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관련된 중국 쪽으로 향한 디램 수출 비중 자체가 20.5% 정도 증가됐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고정 가격 자체가 주말에 디램 1.3%, 그 다음에 랜드 가격 서버 디램 자체가 6%인가요? 6% 상승을 좀 하면서 결국은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2,000포인트가 내일 강건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큰 것 자체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120일 이동 평균선을 깨지지 않았어요. 거의 차트가 똑같습니다. LG노텍 때 그렇고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IT 섹터가 시장에서 전면에 좀 나섰고 관련 종목들이 강한 하방 120이동 평균선에서 공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라든가 LG노텍이 장을 좀 받고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오늘 의미를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면 내일장입니다. 내일장은 뭘 좀 봐야 되느냐. 일단은 내일은 개인적으로 2,00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하방이 좀 지지가 될 것 같다. 조금 전에 근거는 뭐냐. 일단은 여전히 낙폭 가대죠. 이격도 기준에서 지금도 93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관건인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환율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내일부터는 수급적인 개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조금 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가 나왔지만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술적으로 120동 평균선에서 강한 지지를 좀 받고 반등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또 약간 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된 이런 변동성 자체는 완화가 좀 되지 않겠는가. 충분히 2,000포인트 정도는 잠깐 이탈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의미 있는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내일 어느 쪽을 또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느냐. 상대적인 수혜주입니다. 오늘 보시게 되게 되면 이번 하락 국면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업종별로 봤더니 철강 금속입니다. 화학입니다. 이쪽 건설, 즉 산업재라든가 소재 관련된 가치주입니다. 여전히 시장 자체는 뭐냐? 주도주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코로나19 상대적 수혜주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한 달 동안 업종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된 시점에서 업종별 동향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컨대 자동차 업종 같은 분명히 피해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오늘 삼양식품이 주가가 떴죠. 삼양식품이 왜 뜬 줄 아십니까? 이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이들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라면 매출 판매가 증가됐어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쪽과 관련된 화장품 수출이 줄어들 거라 생각했었는데 물론 중국 쪽은 감소를 했어요. 그렇지만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 매출은 증가됐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맥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물론 실적도 좋게 나왔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즉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업종별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들, 철강, 자동차,
이들 관련 종목 쪽은 여전히 피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시장에 조금 전에 보시게 되면 어떤 쪽이냐? 기존에 주도했던 종목들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을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급락 이후에 반등폭이 가장 컸던 게 IT입니다. IT가 38% 반등했고,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가 가장 큰 폭으로 반등을 했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결국은 그렇죠. 기존의 시장에 주도했던 IT, 5G,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낙폭 과대 국면 쪽에서도 가장 빠르게 오늘 시장에 그렇게 나타난 거죠. 이런 흐름들이 내일 또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던 관점에서 여전히 관심은 이쪽에 IT, 5G, 2차 전지 관련 쪽에 내일을 변동성을 이용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